26년 3월 고1 모의고사 옥주호연 한번 시작해볼게. 바로 들어갈게. 이때 남촌 땅에서 사는 이업이란 사람의 아들 형제가 같은 과거 시험에서 급제함을 유생이 듣고 이업을 보고 치하한 후, 그러니까 축하한 후.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업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형제야, 형제. 그 형제 두 명이 같은 과거 시험에서 같이 합격을 한 거야. 경사가 난 거지, 그치? 그걸 유생이 들었어. 그래서 이업한테 축하를 해준 거야. 축하한 후 돌아와서 부인 왕씨를 대하여 이업을 일컬으며 말하기를. 자, 그럼 누구랑 누가 부부인지 알겠어? 유생과 왕씨가 부부인 상황인 거야. 유생과 왕씨, 그리고 이제 왕씨, 부인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남은 팔자가 희귀하여 두 아들이 한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다. 여기서 남이 누굴까? 이업. 아유, 누구는 팔자가 희귀해서 팔자가 참 좋아서 두 아들이 한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나. 유생은 어찌하여 쓸데없는 세 딸을 두어서 밤낮으로 걱정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지금 뭐 한 건지 알겠어? 이 지금 유생이라는 아버지가, 아이고, 저 집은 아들 2명 잘나가지고, 심지어 아들 2명이 같이 과거급제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과거도 못 보는 3명의 딸만 두어서 이렇게 밤낮으로 걱정만 하고 있구나, 라는 지금의 현실과는 되게 동떨어진 그 당시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면 되냐면 쓸데없는 세 딸을 두어서 이렇게 걱정한다 라는 이 말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이구나. 이 조선시대에. 요걸 알면 돼. 혹은 남아선호 사상, 옛날엔 이게 있었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유생이라는 요 아버지 캐릭터를 잡으면 돼. 유생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슬퍼할 때 시녀인 춘행이가 곁에 있다가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 세소저 3명의 딸이라 그랬었잖아. 세소저는 나중에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매일 무예를 숭상하오니 오래지 않아 큰 화가 미칠까 근심하나이다. 시녀 춘행이가 약간 눈치 없는 소리를 한 거야. 지금 아버지가 안 그래도 새 딸 때문에 지금 막 화가 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우리 세 소저께서는, 우리 아가씨 3명은 나중에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맨날 무예 연습합니다. 맨날 가서 무술 연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딸들이. 여자들이 무술 연습하는 건 약간 평범하진 않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렇게 적어볼게. 이 세 딸은 평범한 딸들이 아니야. 세 딸의 영웅적인 기상과 비범한 능력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래지 않아 큰 화가 미칠까 제가 걱정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화가 미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들이 나가서 막 무예 연습하는 게 금기시돼 있어, 얘들아. 옛날엔 여자들은 그렇게 나가서 무예 연습하면 안 되고 그냥 집안에서 자수나 두고 바느질이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 딸이 무예 연습을 하니까 아마도 큰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걱정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큰 화가 미칠까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 시대는 가부장적 사회니까 가부장적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 있을 거다. 됐지? 학원을
생이 누굴까? 유생이겠지. 유생이 크게 놀라며, 그 말 듣고 엄청 놀랬어.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 이 일을 엄금하였더니, 이 일이 뭔지 알아야 돼. 이 일. 뭘까? 무예 연습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였더니 끝내 듣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내가 금지하였는데 끝내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틀림없이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임에, 이것들이 무예 연습을 해서 결국 부모를 죽이고 가문을 망하게 할 자식들이구나. 차라리 하나를 죽여서 둘을 징계하리라. 아버지 너무 무서워 얘들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이것들이 내가 금지한 일을 하네. 얘네들 지금 분명히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하고 우리 부모를 죽이게 할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3명 중에 하나를 죽여가지고 2명에게 본보기를 보여야겠어. 너무 무섭지. 아버지가 딸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의 극단적인 억압을 보여줘. 그래서 이 부분은 아빠가 좀 욱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가부장적 사회의 극단적인 억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취중에 술까지 드셔가지고 노기를 걷잡지 못하여, 그러니까 화난 기운을 걷잡지 못하여 칼을 들고 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진짜야,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 칼을 들고 세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엄청난 폭력적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야. 무서운 아버지야. 지금 취중에 딸 하나 지금 죽일 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왕씨가, 엄마가 막 울면서 말하기를, 아니 어린아이의 상스러운 놀이를 배사로 삼아서 부녀의 천륜을 끊고자 하니 어찌 사람이 차마 할 바이리오. 요거 이해했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의 상스러운 놀이다. 어린 애들이 하고 있는 놀이에 불과하다. 근데 그것을 대사, 큰일로 생각하여 부녀의 천륜을 끊고자 하니. 아니 애기들이 놀고 있는 걸 왜 그렇게 크게 생각하느냐 라고 엄마가 아빠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하는 무예, 그녀들이 하는 무예를 놀이로 축소시킨 거야. 요 부분 중요해.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스러운 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자. 딸들의 무예 수련을, 사실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건데, 이 무예 수련을 대수롭지 않은 장난이다 라고 축소하는 거지. 대수롭지 않은 장난이라고 축소하여 표현하는 거야. 놀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아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부녀의 천륜을 끊고자 하니, 아니 어찌 그게 사람이 할 바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일 친척을 모아 의논하여 처리함이 마땅합니다. 내일 사람들 모아서 의논합시다. 지금 이렇게 누구 한 명을 죽인다고 되는 게, 죽여서 해결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엄마가 말린 거야. 하며 여러 가지 말로 애걸하니, 누가? 부인 왕씨가 애원을 한 거야. 아이들 죽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생이 잠깐 노를 낮추고 모두에게 엄하게 분부하여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아빠가 다행히도 칼 들고 가지 않았어. 이때 세 소저가, 3명의 딸이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러 들어오다가 이 기밀을 알고, 지금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이려 했다는 그 기밀을 알고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자, 이 기밀을 알고 해서 이 기미가 죽음의 위기, 자기네들 중에서 한 명이 죽을 뻔했다 라는 죽음의 위기를 알고 감정 크게 놀랐어. 그래서 침소에 돌아와서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세 자매가 말을 하거든. 세 자매의 말들이 중요해. 뭐라고 말했는지 이제부터 잘 볼게.
우리 대인의 성품이 급하시거늘 대인이 누구겠어? 그러면 아버지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급해. 아빠 지금 딱 봐도 급하지? 급하시거늘 우리가 2번 죄를 범하였음에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실지라. 자, 2번이라고 돼 있거든? 이게 왜 2번인지 이해가 되니? 지금 아빠가 엄금했었다 그랬지. 전에 이 일을 엄금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무예를 걸리고 나서 하지마 라고 했는데 지금 또 했잖아. 그래서 2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죄를 2번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 같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매 중 하나를 죽이시면 아빠가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 셋 중에 하나를 죽이시면 일륜이 산란하고 부모의 너그럽고 인자한 큰 덕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오. 그러니까 일륜이 무너지면서 부모님의 덕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야. 자기들이 죽으면 쉽게 말하면 부모의 덕이 훼손된다고? 너무 맞는 말이지. 그리고 또 우리들 셋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남은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니 3명 쌍둥이네. 우리 셋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남은 하늘의 뜻이다. 이것은 운명이다. 어찌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규방을 지켜 그저 늙으리요. 우리 셋이 이렇게 태어난 거 운명인데 어떻게 그저 규방을 지켜서 늙어갈 수 있겠는가? 그저 여성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리하여 잠깐 부모의 슬하를 떠나 하늘이 명한 임금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 금이 환영하여 부모께 배우며 기뻐하실까 하노라. 뭐라고 얘기한 건지 알겠어? 부모의 밑을 떠나서 하늘이 우리에게 명한 임금을 도와서 공명을 이룬 다음에 금이 환영해서 부모님께 배우면 아마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뭐 하자? 입신양명하러 떠나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입신양명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대단한 여자들이지. 조금 자세히 써보면 여성이라는 성별의 한계에 국한되지 않지. 성별의 한계를 극복해버리겠다는 거야. 여성이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공명을 이루겠다는 진취적인 태도가 보여. 진취적이고 좀 주체적인 여성의 태도. 됐지 얘들아? 계속 보자. 그랬더니 벽주가 말하기를 이렇게 벽주가 얘기해. 언니의 말씀이 가장 유쾌하나. 앞에 건 이제 그 언니, 벽주 언니가 말했나 봐. 언니 이름은 아직 안 나왔어. 언니의 말씀이 유쾌하나. 언니 말이 맞지만 만일 공명을 이루면 다시 만날 것이나, 그러니까 공명을 이루면 부모를 다시 만날 것이나 그런지 못한즉 공명을 이루지 못한즉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리니. 요거 이해돼? 공명을 이루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지만 만약에 공명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돼서 공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 언니는 깊이 생각하소서. 언니의 말이 맞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소서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공명을 겪지 못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야.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벽주가 얘기해. 벽주는 좀 신중한 애지.
그랬더니 자주가 무견부답이니 명주가 말하기를 하면서 명주가 말했거든. 그럼 아까 전에는 자주가 말했던 거야. 아까 우리 앞에서 본 부분은 자주라는 친구가 말한 거고 벽주는 신중해라라고 했더니 그걸 듣고 자주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명주가 이제 말한 거야. 명주가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 이르되 대사를 경영함에 소소한 의심을 아니한다 하나니 인용하네. 옛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큰 일을 함에는 소소한 작은 의심을 안 한다라고 했어. 우리가 무단히 사화를 당하여 부모님께 허물을 끼침이 또한 불효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단히 재앙을 당하여 우리가 재앙을 당해서 부모님께 허물을 끼치는 것 또한 불효다. 우리가 죽어서 부모님께 허물을 끼치는 것이 불효야. 지금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부모님께 허물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자이나 또한 하루에 함께 태어났으니 10년을 기한하면 정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 언니는 유예하지 말고 결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 명주 생각은 뭐야? 10년 동안 기한을 한다면 우리는 공명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미루지 말고 그냥 결단하세요. 라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10년이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단을 촉구하자. 라고 명주가 얘기한 거야. 됐지? 그랬더니 자주가 말하기를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정할 것이나 부모님께 하직을 어찌하리요? 자주가 말해.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나가긴 해야 돼. 근데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를 할까? 라고 나가는 건 이미 마음에 정해진 거야. 그랬더니 명주가 다시 얘기하네. 명주가 이렇게 얘기해. 남자라도 출입에 가는 곳을 고안하니 하물며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 거취를 명백하게 말씀드립시다.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거취를 더욱더 명백하게 말씀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어. 하고 세 사람이 편지를 썼어. 한 통 편지. 거취를 명백하기 위한 편지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거취를 알리는 편지. 저희가 이러이러하여 나가게 되고 저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취를 알리는 편지를 써서 부모께 도리를 한 거야. 동산 정자에 걸고 남복을 바꿔 입은 후 남장 모티프가 있네. 여자가 이제 남자 복장으로 바꿔 입고 살아가는 남장 모티프. 얼마간의 노자를 가지고 밤중을 지나 담을 넘어 달아났다 하면서 세 명이 떠난 거지. 중략 부분 보자. 집을 떠난 세 자매는 길에서 최완 삼형제를 만나서 의형제를 맺고, 왜냐면 지금 이 세 자매는 남자라고 최완 삼형제가 알고 있으니까 다 의형제를 맺은 거야. 함께 무예와 학문을 익혔다. 이후 6사람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세 자매는 높은 벼슬을 받아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정말 뭐를 이뤘니? 입신양명을 진짜 이루게 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보자. 임금이 연못가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문관 무관의 모든 신하들을 모으시고, 지금 임금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신하를 모으시고 태후와 황후는 내전에 자리하사. 얘들아, 지금 두 개의 공간을 나눠줬거든. 연못가에는 임금과 문무관의 모든 신하들이 있어. 그런데 내전엔 누가 있냐면 태후랑 황후가 있어. 태후 누군지 아니?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 황후는 왕의 아내. 그래서 태후랑 황후는 내전, 그 궁전의 자리에서 육궁 비빈과 대신 명부를 불러서 즐기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야. 자, 봐봐. 상이 연꽃을 구경하실 때, 지금 상은 연못가에 있잖아. 연꽃을 구경하실 때 문득 최완 등과 자주 등에게 명령하시기를, 최완을 포함한 나머지 두 사람과 자주를 포함한 나머지 두 사람, 명주, 벽주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한다. 짐이 누구야? 상이지. 임금을 본인 스스로 낮추어서 말할 때 짐이라고 하지. 지난날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물에 들어가 헤엄치며 물장난하는 바를 좋게 여겼었다. 경들은, 자, 경들이 누구야? 최완이랑 자주 이 6사람은 절강 사람이라, 절강 출신이라 반드시 물고기 회를 잘 만들 것이니 지금 연못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 짐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면서 임금이 이 6명의 신하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뭐라고? 연못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서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라고 얘기했거든. 얘들아, 이거는 자주와 같은 세 자매에겐 위기의 상황이야. 왜냐면 연못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세 자매는 남자인 척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는 건 세 자매에게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 자매의 위기. 계속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니 최완 등은 술이 반쯤 취하여 흥이 높았기에 기쁘게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고자 하되, 그러니까 얘네는 별로 거리낄 게 없어. 남자니까. 그리고 지금 술이 취해서 막 흥도 높으니까 네, 제가 임금님을 기쁘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그런데 자주를 포함한 3명은 망연하고 황공하여 땅에 엎드렸다. 왜? 지금 이대로 물에 들어가면 여자임이 탄로나거든. 그래서 태도가 대조되고 있지. 됐지? 그래서 망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따르면 여성임이 탄로날 위기에 처해서 그래. 여성이라는 것이 탄로날 위기. 그런데 상이, 임금이 연하여 계속해서 재촉하시니 빨리 안 들어가냐, 자주, 명주, 벽주 너네도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에 명주가 엎드려 아뢰기를, 이제 명주가 말하는 거야. 자, 명주 뭐라고 하는지 봐봐. 지금 폐하께서는 큰 자리에 오르셔서 마땅히 요임금과 순임금의 다스림을 본받아 백성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시고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할 텐데, 지금 임금님께서는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데 어찌 놀이를 일삼으사 국사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신은 극이 나서지 않겠나이다. 명주가 뭐라고 한 건지 알겠어? 성군의 도리는 이런 게 아니다. 성군이라면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하는 그런 나란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찌 이런 놀이를 일삼으십니까? 놀이가 뭔데? 연못에 들어가는 것. 어찌 나란 일을 안 하고 우리에게 연못에 들어가라는 놀이를 일삼으사 나란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저희는 나서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명령을 거부한 거야. 그러면 임금의 명령을 놀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니? 왜냐면 자기들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를 좀 모면해보고자 놀이라고 한 거야. 이거 지금 연못에 들어가는 거 놀이에 불과합니다. 성군께서는 이런 놀이를 시키지 않습니다.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던 거야. 하면서 말투가 씩씩하였다. 얘들아, 이 명주가 말한 거거든?
명주는 되게 씩씩한 사람인 거야. 되게 좀 쭈구리로 말한 게 아니라 결연한 태도로 말한 거거든. 나름의 충언처럼 한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 봐봐. 상이 아름답게 여기시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 명주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야. 기특하게 생각한 거야. 상이 명주의 이런 태도를 기특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겉으론 드러내지 않고, 자, 그 다음 잘 볼래? 세 자매의 본적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시고, 세 자매의 본적이 뭐냐면 여성이라는 것. 알고 있는 거야. 임금은 이 세 명이 여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세 자매가 여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시고, 여기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 나타내게끔 하려고 이에 엄한 명령을 내리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러면 지금 세 자매한테 연못에 들어가라고 한 것 자체가 남장사실을 공개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왕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신하가 되어 임금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여 짐에게 피해를 주미 가히 옳다 하겠느냐? 하면서 겉으로 일부러 꾸짖은 거지. 사실은 기특하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이번엔 자주가 모자를 벗고 조아리며 말하기를 폐하께서 지금 온 세상의 부모가 되어 충성스러운 신하의 간함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장차 천하를 어찌 다스리려 하시나이까. 충성스러운 신하의 간함이 뭔데? 여기 명주 얘기. 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간함은 명주의 이 이야기. 그래서 자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면서 막 슬프게 울었어. 했더니 상이 거짓으로 화난 채 하시며, 거짓으로 화난 채 하시며 무사로 하여금 세 사람의 옷을 벗겨 물에 넣으라 하시니, 무사가 명령을 받들어 10여인이 달려들어서 세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엄청 갈등 상황인 거지. 이에 이르러서는 세 사람이 피하지 못할 줄 알고 허둥지둥하다가 빨리 사모와 조복을 벗고 엎드려 죄를 청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옷을 벗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청하는 거야. 즉 스스로 여성임을 밝힌 거지. 그랬더니 상이 거짓으로 놀라며 물으시되, 거짓이야? 사실 알고 있거든? 놀랄 필요가 없는데 거짓으로 놀라며 물으시되, 경의 죄를 청하는 바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라. 너네 죄가 무엇인지 너네가 스스로 말해 라고 했더니 세 사람이 울면서 아뢰기를, 저희들이 천지를 속여서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 있사오니 어떻게 끝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성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전후 사연을 낱낱이 아뢰었다. 계속 보자. 상이 듣기를 마치고 놀라시며 또한 웃으며 말하기를, 웃었어. 오늘 경들의 속마음을 들으니 진실로 기이한 일이로다. 이거 참 기이한 일이다. 그런데 짐이 저번에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자귀를 줄 때 자귀명을 다르게 한 것이요. 나 사실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어. 이게 중요해. 임금은 이미 알고 있어서 너네에게 자귀를 줄 때 자귀명을 좀 다르게 준 거야. 그리고 오늘 이 행동, 오늘 내가 너네한테 연못에 들어가라고 했던 이 행동은 경들의 본적을 모두에게 알게 한 후에 대사를 행하고자 함이니, 사실 오늘 연못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너네들의 본적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서였어. 이 부분은 좀 적어볼게.
남장 사실을 발각하게 했잖아. 여자라는 걸 드러내게 한 것은 처벌을 위함이 아니었어. 너네 처벌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고 너네들의 능력을, 너네 자주 등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었던 거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명예를 세워주기 위한 일종의 절차였던 거지. 명예를 세워주기 위한 절차를 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니 경들이 비록 지혜가 원대하지만 너네가 지혜롭지만 어찌 나를 속이리요. 하지만 나를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는가. 너네 나 못 속였어. 나 이거 알고 있었어. 라고 임금이 얘기를 했어. 얘들아, 황제는 어떤 사람이야? 관대하지. 황제가 관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 감히 나를 속여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려는 어떤 배려심도 있는 거지. 하시고 시중 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태우께 아뢰니, 가서 태우께 이 말씀 아뢰라 라고 했더니 태우가 즉시 부르라고 명하셨다. 즉시 누구를? 세 자매를 부르라고 명하셨다. 그랬더니 세 사람이 비단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장식한 띠를 갖추고 궁녀를 따라서 장춘전에 이르러서 사배하니, 인사하니, 태후와 왕후가, 나 말 잘못했지? 태후와 황후가 용안을 보신즉 세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와 민첩한 기질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태후랑 황후가 보기에도 이들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하면서 예찬하는 거야. 황후가 기쁘게 자리를 내어주고 칭찬하시기를, 화 안 냈어. 너네 우리를 속였어. 이렇게 화 안 내고 그냥 기쁘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칭찬하시기를, 경이 규중의 여자로 만군 중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나라의 공이 크니 극이 아름답게 여기노라. 너네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의 공이 크다니 진짜 아름답게 생각해. 하면서 여자로서 나라를 구한 것에 대한 이 어떤 활약을 인정해 주는 거야. 여성의 몸으로 국가의 위기를 구했다는 거지. 위기를 구한 세 자매. 세 자매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세 사람이 엎드려서 은혜를 감사하였다. 여기까지 됐어. 이런 소설이야. 자, 우리가 계속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문제가 여기 36번이야. 36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생은 딸을 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맞지? 2번. 춘행은 자주자매의 무예 실력을 칭찬했다. 얘들아, 칭찬이 아니라 걱정했지. 요거 한 번만 다시 볼게.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주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세소전은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매일 무예를 숭상하오니 화가 미칠까 근심하나이다. 이렇게 걱정했어. 칭찬한 적이 없다. 나머지 보자. 자주자매는 새 쌍둥이로 같은 날 태어났다. 최왕과 자주는 절강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요거 기억나니? 절강 사람인 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경들은 절강 사람이라 물고기회를 잘 만들 것이니, 너네 다 절강 사람이지? 물고기회 그러니까 잘 만들 줄 알지? 이렇게. 그래서 절강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5번. 태우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지 못했다. 왜냐면 태우는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자, 괜찮니? 자, 37번. A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그 자주, 벽주, 명주가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자, 1번. 자주는
천명을 근거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새쌍둥이로 태어난 건 하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2번 벽주는 실패 시의 위험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벽주가 말하지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해라. 3번 명주는 옛사람 말을 인용해서 자주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억나지? 4번 자주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계획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 여기가 틀렸는데 한 번만 볼게. 자주가 뭐라고 하냐면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정할 것이나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야. 나가긴 나가야 돼. 부모님께 하직을 어찌하리요? 부모님께 인사는 어떻게 하고 가지?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선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계획을 지체 없이 실행해야 된다. 아니지. 부모님께 하직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지. 답 4번이고 5번 명주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거취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명주가 그래도 남자들도 거취를 정하는데 여자인 우리는 더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했지. 37에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38번 볼게. 38번에 기억하고 니은이 뭐냐면 기억은 그 세자매 엄마가 말하는 놀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어린아이로 무예를 놀이로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자, 여기부터 볼게. 기억은 행위의 의미를 축소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 한 것이다. 맞지? 얘네가 하는 거 그냥 놀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라고 하는 거야. 2번 기억은 행위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역설은 힘주어 말하여 란 뜻이야 얘들아. 요게 너희가 1학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역설법의 역설이 아니라 역설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힘주어 말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행위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하는 거 아니지. 3번 행위의 동기를 은폐하여 이들의 그 무예의 행위의 동기를 숨기는 것 아니지. 4번 이 행위가 단순한 유희임을 강조하여 단순한 유희다는 맞거든. 상대에게 동참을 요청하러 동참 요청은 아니지. 5번 행위가 미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여 놀이잖아요. 미성숙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화를 돋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지. 됐니 얘들아? 자, 두 번째 니은도 놀인데 니은의 놀이는 임금이 연못가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 있지. 그걸 이제 놀이라고 말하면서 명주가 어찌 그런 놀이를 하시려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위기를 좀 피해보고자 하는 거야. 자, 1번. 행위의 부당함을 비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 한 것이다. 임금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건 이 행위가 되게 부당합니다. 하면서 위기 상황 벗어나는 거 맞지? 왜냐면 옷 벗으면 여자라는 게 탄로나니까. 답 1번이야. 자, 2번. 행위의 경위를 해명. 아니고 행위의 절차를 문제 삼는다. 아니고 행위가 단순히 유희다 라는 거 괜찮거든. 놀이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상대방에게 동참하자. 아니고 5번 행위가 미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여.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어. 그 연못가에 들어가는 걸 놀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행위는 되게 미성숙한 놀이의 행위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상대방의 화를 돋우기 위해선 아니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가면 돼. 자, 마지막 문제 보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기 봐봐. 보기를 사실 읽고 나서 본문을 읽었어야 되는데 한번 볼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억압적인 성별 규범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때 남장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공적 영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 맞지? 벼슬 할 수 있게 해. 한편 남장은 국가적 질서 아래서 징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약점이기에 정체 탄로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동반한다. 하지만 여성 주인공들은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 자, 1번 보자. 유생이 무예 수련을 하는 딸들을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이라고 규정하는 데에서 가부장적 성별 규범에 의한 억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맞거든? 딸이 무예 수련을 하니까
하니까 그게 이제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가부장적 성별 규범이지. 남자가 하는 건 되지만 딸이 하는 건 안 되니까. 2번 공명을 이룬 후 금이 환영하기 위해 떠나는 데에서 여성의 사회적 제약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여성의 면목. 맞지? 3번 임금이 잔치에서 명령한 것에서 남장이 공적 영역으로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정체 탄로의 위험을 동반하다. 남장했기 때문에 입신양명했지만 정체가 탄로나면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동반한다. 맞지? 4번 임금이 세 자매가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를 스스로 밝히도록 유도하는 데에서 자신을 속인 세 자매를 징벌하여 단죄하려 함. 얘들아 이거 아닌 거 알겠지? 스스로 밝혀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다음에 5번 규중의 여자로 나라의 공이 크다. 남장 시기의 공적이 여성의 성취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맞겠지? 4번 선지 아닌 것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어때? 이 지문 할 만하니? 내용을 좀 잘 이해하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테니까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